경찰에 신고하겠어요. 좋아요. 그러면 현우 아버지가 전과자였다는 게 밝혀질 텐데요. 결국 피해보는 걸 당신 아들입니다. 결혼식 다음 날 선영에게 문자가 왔다. 내일 오전 10시 H호텔 라운지에서 뵙겠습니다. 제2그룹 회장. 선영은 손이 떨렸다. 드디어 마주할 시간이다. 다음 날 오전 10시 선영은 호텔 라운지에 도착했다. 구석 자리에 회장이 앉아 있었다. 30년 만에 재회. 둘은 말없이 마주 앉았다. 오래간만입니다.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30년이 지났네요. 선영이 차갑게 답했다. 왜 부르셨어요? 회장이 서류 봉투를 꺼냈다. 결혼식 날 이걸 보셨죠? 국민회관 문서였다. 선영이 가져간 그것. CCTV에 찍혔습니다. 신부 어머니 클러치백에서 꺼내시는 모습. 선영은 부인하지 않았다. 그래서요? 경찰에 신고하시려고요? 아닙니다.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회장이 깊은 숨을 쉬었다. 국민회관. 30년 전 투자 사기 조직이었습니다. 선영의 심장이 뛰었다. 저는 거기서 일했습니다. 중간 관리자로. 처음엔 몰랐어요. 합법적인 회사인 줄 알았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3개월 후 깨달았죠. 이게 사기라는 걸. 그만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보스가 협박했어요. 내 여자친구 통장도 사용했잖아. 경찰 가면 둘 다 끝이야 하고 말입니다. 선영이 놀라 물었다. 제 통장을요? 네. 일부 자금을 당신 명의로. 죄송합니다. 회장이 고개를 숙였다. 조직이 무너지기 직전 저는 모든 돈을 빼서 당신 통장에 반환했습니다. 그리고 기록을 지웠어요. 당신이 연루되지 않도록. 그리고 도망쳤습니다.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당신에게 말하면 위험할 것 같았어요. 추적당할까봐. 선영은 복잡한 표정으로 들었다. 그 후 15년 지하 월세방을 전전하며 건설 현장, 야채 장사, 식당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 악물고 모은 돈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하여 지금의 제2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선영이 물었다. 왜요? 왜 그렇게까지 했어요?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회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지난 15년간 익명으로 200억 원을 보상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피해액이 250억이었으니까. 선영이 냉정하게 물었다. 신부 아버지는요? 그 사람도 거기 있었다면서요? 회장의 얼굴이 굳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문서에 이름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사람은 설계자였습니다. 선영이 벌떡 일어났다. 설계자? 그럼 주범이잖아요. 네. 저보다 훨씬 높은 위치였습니다. 회장이 말을 이었다. 10년 전 그 사람이 제 정체를 알아냈어요. 그리고 협박했습니다. 과거를 폭로하겠다고요. 하지만 손잡으면 묻어주지. 3개월 전 더 큰 제안이 왔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딸이 결혼한대. 신랑이 누군지 아나? 회장이 잠시 말을 멈췄다. 당신 아들이야. 이름이 현우래. 선영은 숨이 멎었다. 그 순간 제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회장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현우가 제 아들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DNA 검사 결과까지 보여주더군요. 99.9% 일치. 회장의 어깨가 떨렸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30년 동안 제 아들의 존재도 몰랐다는 게
선영도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결혼을 허락한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거부하면 모든 걸 폭로하겠다고. 선영이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낡은 투자 증서. 어머니 이름이 적혀 있었다. 회장이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순자라면? 당신 어머니? 네. 우리 엄마도 피해자였어요. 2천만 원. 제 결혼 자금으로 모은 돈.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는 그 충격으로 1년 후 돌아가셨어요. 10년 전에 익명으로 받은 500만 원. 기부자를 찾아보려 했으나 은행에서 알려주지 않더군요. 그게 당신이 보낸 거죠?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피해자 명단에서 이순자 씨를 봤습니다. 당신 어머니일 거라고. 하지만 이미 돌아가신 후였어요. 그래서 선영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자격이 없으니까 회장이 명함을 내밀었다. 내일 오후 3시 이 주소로 가보십시오. 신부 아버지를 만나세요. 당신이 직접 따져야 할 사람은 그 사람입니다. 그날 밤 선영은 어머니 유품 상자를 열었다. 투자 증서를 다시 봤다. 노트북으로 국민회관 사기를 검색했다. 1995년 국민회관 투자 사기. 피해자 300명, 250억 원 피해. 전형적인 폰지 사기. 기사 속 익명 진술서를 발견했다. 저는 여자친구를 지키기 위해 혼자 도망쳤습니다. 회장의 진술이었다. 모두 사실이었다. 이 일을 어쩌란 말인가? 선영은 어머니 산소에 갔다. 엄마, 그 사기꾼이 현우 아빠였어요. 엄마, 저는 어찌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다음 날 오후 3시, 선영은 신부 아버지 회사로 향했다. 최상층 사무실, 창가에 서 있는 남자. 오셨군요. 신부 아버지가 돌아섰다. 선영은 투자 증서를 내밀었다. 제 어머니 증서예요. 당신도 거기 있었죠? 맞습니다. 너무 태연한 대답. 저도 처음엔 피해자였어요. 3천만 원을 날렸죠. 신부 아버지가 차를 마셨다. 하지만 조직에 들어가서 돈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더 벌었죠. 그게 지금 제 회사의 미천입니다. 선영은 믿을 수 없었다. 다른 피해자들 돈으로 재벌이 된 거예요? 세상이 원래 그런 겁니다. 양육강식. 신부 아버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피해자로 남을 것인가, 가해자가 될 것인가. 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돌아가셨어요. 유감입니다. 그게 전부였다. 선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경찰에 신고하겠어요. 신부 아버지가 비웃었다. 시효는 이미 지났습니다. 기껏해야 언론에 나가는 정도죠. 하지만 그러면 회장의 과거도 폭로됩니다. 현우 아버지가 전과자라는 것도. 결국 피해보는 건 당신 아들입니다. 선영은 숨이 막혔다. 일주일 들이죠. 신부 아버지가 말했다. 정의를 택할 건지 아들 행복을 택할 건지. 그날 밤 선영은 회장에게 전화했다. 그 사람 괴물이에요. 후회도 안 해요. 저도 압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무거웠다. 하지만 신고하면 현우까지. 알아요. 그래도 그냥 넘어갈 순 없어요. 선영이 물었다. 솔직히 말해주세요. 정말 후회하는 거예요? 매일 후회합니다. 회장이 고백했다. 1년 후 당신을 찾으러 갔었어요. 하지만 이미 이사한 후였고 이웃이 말하더군요. 애 낳고 어디 갔는지 모른다고. 그래서 더 이상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나타나면
더 힘들 것 같아서. 선영이 눈물을 흘렸다. 바보, 바보. 왜 확인도 안 하고. 할 말이 없습니다. 한참의 침묵 후, 일주일 후 현우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와요. 그때 말할게요. 현우를 만나도 될까요? 알 권리가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전화를 끊고 선영은 창밖을 봤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꼭 밝혀낼게요. 30년 전의 진실. 30년 후의 정의. 선영의 싸움이 시작됐다. 3일 후, 선영은 인터넷에서 국민회관 피해자 모임을 찾았다. 토요일 오후 종로 카페. 노인 4분이 앉아 계셨다. 저도 피해자 유가족입니다. 어머니가 이순자 씨 명단에 있었죠. 한 분이 노트를 펼쳤다. 빼곡한 이름들. 30년 동안 이 명단을 지켜왔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요. 선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희 남편도 그 충격으로 돌아가셨어요. 제 아버지도 스스로 목숨을. 모두가 울었다. 선영이 신부 아버지 사진을 보여줬다. 이 사람 아세요? 한 노인이 얼굴색이 변했다. 김철수, 설계자 중 한 명이었어요. 투자하면 6개월에 2배라고 직접 설명하던 사람입니다. 선영의 심장이 뛰었다. 지금 이 사람이 재벌입니다. 우리 며느리 아버지예요. 노인들이 충격에 빠졌다. 피해자 돈으로 재벌이 됐다니. 그때 한 남자가 들어왔다. 40대 중반 정장 차림. 박준혁 변호사입니다. 이 모임 법률 자문을 맡고 있어요. 제 아버지도 피해자셨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됐죠. 박 변호사가 사진을 보더니 말했다. K그룹 회장 김영호. 이 사람 맞죠? 법적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형사는 시효가 지났지만 민사 손해배상은 알게 된 시점부터 3년입니다. 선영의 눈에 희망이 보였다. 집단 소송으로 하면 효과적입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선영이 결심한 얼굴로 말했다. 노인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30년 동안 기다렸어요. 이제 정의를 실현합시다. 일주일 안에 소장을 작성하겠습니다. 박 변호사가 명함을 건넸다. 같은 시각, 현우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왔다. 공항으로 선영이 마중을 나갔다. 엄마, 잘 다녀왔어. 현우가 환하게 웃었다. 하지만 선영의 표정은 무거웠다. 엄마 표정이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좀 피곤해서 그래. 현우야, 오늘 저녁에 할 얘기가 있어. 저녁 7시. 선영은 현우와 신부를 거실에 앉혔다. 그리고 회장에게 전화했다. 지금 오세요. 30분 후 회장이 도착했다. 현우가 놀랐다. 회장님? 회장님이 우리 집에 왜? 현우가 의아스런 눈빛으로 굳어 있었다. 4사람이 마주 앉았다. 선영이 깊은 숨을 쉬었다. 현우야, 이분이 내 아버지야. 현우는 얼어붙었다. 네? 뭐라고요? 아버지요? DNA 검사했어. 99.9% 일치. 진짜야. 현우가 벌떡 일어났다. 그럼 왜 30년 동안 안 나타났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혼자서 나 키우느라. 회장이 고개를 숙였다. 저는 범죄에 연루됐었습니다. 국민회관 투자 사기. 당신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혼자 도망쳤습니다.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1년 후 찾으러 갔지만 이미 이사한 후였어요. 애 낳고 어디 갔는지 모른다는 말을 듣고 더 이상 찾지 못했습니다. 현우는 말없이 들었다. 선영이 말을 이었다. 그리고 내장인도 거기 있었어. 설계자였어. 신부가 주저앉았다. 우리 아버지가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사기꾼? 우리 결혼도 계획이었어. 과거를 묻으려고.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신부가 울면서 현우를 붙잡았다. 현우야, 나는 몰랐어. 진짜 너를 사랑해. 현우가 신부를 안았다. 알아. 당신 잘못 아니야. 둘은 한참을 울었다. 한참 후 현우가 물었다. 엄마 어떻게 할 거예요? 소송할 거야. 장인을 상대로. 현우가 놀랐다. 소송? 민사 손해배상. 피해자 유가족들과 함께. 현우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저도 도와드릴까요? 현우야? 할머니도 피해자셨다며? 용서 못해요. 신부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도울게. 신부 지은이 말했다. 아버지가 잘못한 거니까. 회장이 현우에게 다가갔다. 고맙습니다. 현우가 회장을 봤다. 아버지로는 못 봐요. 하지만 현우가 손을 내밀었다. 어른으로서 악수는 할게요.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악수를 받았다. 30년 만에 첫 접촉이었다. 다음 날, 박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신부 아버지 측에서 합의 제안했습니다. 피해자당 5억씩. 선영은 단호하게 말했다. 안 받을 거예요. 유가족 모임을 다시 소집하겠습니다. 오후 유가족 모임. 노인들이 흔들렸다. 5억이면 편하게 살 수 있어요. 현우가 일어섰다. 저는 피해자 손자입니다. 할머니는 그 충격으로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원하신 건 돈이 아니라 진실일 것입니다. 노인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맞아요. 우리 남편이 원한 건 정의였어. 저도 끝까지 가겠어요.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다. 합의 거절하고 소송 진행하겠습니다. 박 변호사가 선언했다. 그날 밤 신부 아버지에게서 선영에게 전화가 왔다. 합의 거절하셨다면서요? 후회할 겁니다. 괜찮아요. 끝까지 갈 거예요. 선영이 단호하게 답했다. 좋아요. 그럼 법정에서 봅시다. 전쟁이 시작됐다. 3주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선영, 현우, 신부, 회장, 그리고 피해자 유가족들이 법정에 들어섰다. 신부 아버지는 변호사 5명과 함께 앉아 있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박 변호사가 일어섰다. 피고는 30년 전 국민회관 투자 사기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수백 명으로부터 250억 원을 편취했고 많은 피해자가 사망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반박했다. 시효가 만료됐습니다. 형사는 맞습니다. 하지만 민사는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입니다. 선영이 증인석에 섰다. 어머니는 제 결혼 자금으로 2천만 원을 투자하셨어요. 사기로 모두 잃으시고 1년 후 돌아가셨습니다.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피고는 제 며느리 아버지입니다. 한 달 전에 확인했습니다. 피해자 유가족들이 차례로 증언했다. 제 남편은 충격으로 스스로 목숨을, 제 아버지도 평생 모은 돈을 잃으셨어요. 법정은 눈물바다가 됐다. 회장이 증인석에 섰다. 저도 국민회관에서 일했습니다. 피고는 설계자였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속죄하며 200억을 보상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한 푼도 보상하지 않았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다. 박 변호사가 결정적 증거를 제출했다. 1995년 국민회관 내부 사진입니다. 사진 속에 신부 아버지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리고 필적 감정 결과 99% 일치합니다. 피고 측이 당황했다. 그때 신부 지은이 일어섰다. 재판장님,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저는 피고의 딸입니다. 신부가 증인석에 섰다. 한 달 전 아버지가 술에 취해 말씀하셨어요. 신부의 목소리가 떨렸다. 국민회관에서 돈을 벌어 지금 회사를 만들었다고. 그리고 서재에서 이걸 발견했습니다.
낡은 수첩. 1995년 투자자 명단과 배당 계획이 적혀 있었다. 재판장이 수첩을 펼쳤다. 명백한 증거입니다. 신부가 아버지를 보며 울었다. 아버지, 죄송해요. 하지만 이래야 했어요. 신부 아버지가 주저앉았다. 재판장이 선고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50억 원을 배상하라. 검찰에 통보하여 추가 수사를 의뢰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환호가 터졌다. 노인들이 서로 껴안고 울었다. 선영도 현우를 안고 울었다. 해냈어. 엄마를 위해. 법정 밖.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선영이 마이크 앞에 섰다. 30년 묻혀있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피해자분들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회장도 기자들에게 말했다. 저도 국민회관 공범이었습니다. 경영권을 내려놓고 회사 지분 일부를 보상 기금으로 내놓겠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이 사건으로 도배됐다. 30년 만에 밝혀진 국민회관 진실. 피해자 유가족 승소. 제2그룹 회장 공범 고백. 그날 밤 선영의 집. 4사람이 모였다. 선영, 현우, 신부, 회장. 신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아버지를 용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너를 미워하진 않아. 선영이 신부의 손을 잡았다. 현우가 회장을 봤다. 가끔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회장의 눈이 커졌다. 진짜입니까? 아직 아버지라고 부를 순 없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우가 신부의 배를 가리켰다. 아기가 생겼어요. 3개월 됐어요. 모두가 놀랐다. 선영이 신부를 안았다. 축하해. 회장이 격한 감정을 누르며 말했다. 손자. 제게 손자가 할아버지로서 잘해주세요. 현우가 웃으며 말했다. 그날 밤 선영은 어머니 사진을 봤다. 엄마, 해냈어요. 엄마의 억울함을 풀어드렸어요. 그리고 현우가 아빠를 만났어요. 손자도 생겼고요. 선영은 웃으며 울었다. 우리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6개월 후 신부 아버지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어느 일요일 신부가 찾아갔다. 아빠, 이거 드세요. 제가 만든 반찬이에요. 고맙다. 받을 자격도 없는 앱인데. 신부가 초음파 사진을 보여줬다. 손자예요. 7개월 됐어요. 신부 아버지가 사진을 보며 울었다. 저는 아빠를 포기 안 할 거예요. 하지만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그렇게 아마. 같은 시각 선영과 회장은 어머니 산소에 있었다. 회장이 깊은 절을 했다. 어머님, 평생 속죄하겠습니다. 돌아오는 길 선영이 말했다. 용서, 완전히는 아직이에요. 하지만 이해는 해요. 30년은 돌아오지 않지만 미워하며 사는 것도 지쳤어요. 가끔 식사나 같이 해요. 현우도 원해요.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2개월 후 민준이가 태어났다. 선영은 병실에서 손자를 안았다. 우리 민준이. 회장도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할아버지야. 현우가 말하자 회장은 돌아서 눈물을 훔쳤다. 신부 아버지도 도착했다. 선영과 눈이 마주쳤다. 죄송합니다. 아직 용서는 못해요. 하지만 손자를 위해 참아야겠죠. 선영이 말했다. 이 아이에게 싸우는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5년 후 따뜻한 봄날 공원. 5살 민준이가 친구들과 뛰어놀고 있었다. 선영과 회장이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많이 컸네. 벌써 5살이에요. 민준이가 달려왔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왜 우리 집에 안 사세요?
순진한 질문에 둘은 웃었다. 오늘은 같이 저녁 먹고 가요. 그럴까? 저녁 식사 자리. 현운의 가족, 선영, 회장, 신부 부모까지. 민준이가 그림을 꺼냈다. 우리 가족 그렸어요. 그림에는 많은 사람이 그려져 있었다.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가족이 왜 이렇게 많아? 우리는 특별한 가족이래요. 그렇게 말했어요. 모두가 눈물이 그렁하니 바라보았다. 선영이 민준이를 안았다. 그래, 우리는 특별한 가족이야.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가족이지. 식사 후 베란다에서 선영과 회장이 말했다. 30년은 돌아오지 않아요. 다시 사랑하긴 어려워요. 하지만 가족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준이 할아버지로서.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소. 그리고 미안하오. 선영이 하늘을 봤다. 엄마,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30년 동안 힘들었지만 강해졌어요. 완벽한 행복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충분해요. 민준이가 뛰어왔다. 할머니, 할아버지, 별 봐요. 선영이 민준이를 안아 올렸다. 저기 증조할머니가 계셔. 민준이 지켜보고 계시는 거야. 민준이가 별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증조할머니, 안녕하세요. 회장도 별을 보며 말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회장이 선영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이제 됐어요. 충분히 속죄했어요.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렸다. 30년 전 사랑으로 시작했던 그들. 지금은 용서이고 가족이었다. 완벽하진 않았다. 하지만 괜찮았다. 일주일 후 벚꽃이 지기 전에 손자를 데리고 회장을 만났다. 35년 만에 가장 많은 시간을 같이 했다. 회장과 어색한 헤어짐을 하며 돌아섰다. 뒤를 돌아보니 회장이 손을 흔들고 있었다. 선영도 손을 흔들었다.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아름다웠다. 선영의 삶도 그랬다. 힘들었지만 끝까지 버텼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만의 행복을 찾았다. 완벽하진 않지만 이 정도면 충분했다. 민준이가 물었다. 할머니, 행복해요? 선영이 민준이를 꼭 안았다. 응. 이제는 정말로 행복해. 30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완벽한 가족은 없습니다. 다만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려는 특별한 가족이 있을 뿐입니다. 용서하기를 미루지 마세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